이번에 소개할 게임기는 작은 통은 50ml라고 하네요.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노매드 30라는 이동형 주택은 좀 양아치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때 중력에 따라 스마트폰보다는 크지만은 노트북보다는 작은 골전도 보청기. 가장 큰 장점은 스탠드를 품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배터리를 교체하는 발꿈치와 중족골 부위에 레고 7난쟁이와 얼레리 꼴레리, 영화 블랙팬서의 주얼리를 휴대용 에어컨을 소개합니다. 한국 분들이 디자인하셨네요. PC를 품은 미니 게임기. 안녕하세요. 위클리 밥조이TV입니다. 이아네오라는 회사는 휴대용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기는 마치 옛날 소형 카세트를 좀 상상시키는 디자인이죠. 게임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윈도우 11을 장착시켜서 컴퓨터로 봐야겠습니다. 무게가 538g, 입출력 포트를 모두 숨겨서 외관이 깔끔하게 나왔네요. 사양을 좀 보자면은 온보드이며 AMD 라이젠 7 7840HS APU를 달았고요. DDR5 램을 16 또는 32기가를 장착할 수 있고 SSD는 512나 1테라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디오 편집이나 음악 작곡 편집 같은 게 용이합니다. 전면의 디스플레이는 4인치면서요. CPU 데이터하고 또는 온도, 팬, 그런 속도 등이 나타납니다. 가격은 기존 버전이 $440에서 $630 정도였고요. 아마 이 2 버전도 그 가격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컴퓨터인가 게임기인가. 캐리온 1+1 샴푸. 여행 갈 때 준비물로 샴푸를 작은 병에 담으려고 다이소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는 있습니다. 이 캐리온이라는 샴푸는 그런 고민 아닌 고민을 해결하고자 디자인된 것입니다. 큰 통은 1리터고요. 작은 통은 50ml라고 하네요. 50ml라면 한번 여행에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차고 넘칩니다. 구조상으로 보자면 이렇게 큰 병과 작은 병이 딱 맞으려면은 정밀티스로 가공되어야 될 것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처음 샀을 때 손잡이가 없어서 그냥 떨렁떨렁 들고 와야겠네요. 저같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샴푸통 플러스 비누각 버전을 원합니다. 내 카드를 보호하는 지갑. 영상 시작에서 어떤 병든 아저씨, 맞은 아저씨가 이제 자기 지갑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이쁜 여자가 있는데 대신 계산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카드가 안 되고, 또는 도둑놈한테 이제 카드가 복제가 되고, 또는 차키를 활용하고 있는 카드가 이제 하수구로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 지갑의 풀명은 RFID 블로킹 스마트 월렛인데요. 저도 이제 몰랐는 게 저렇게 가까이 대고서 IC 카드를 복제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F를 블로킹하는 이런 지갑도 필요할 거는 같네요. 특히 여행 같은 거 다닐 적에 지갑을 바꾸면 여친이 생겨요. 바퀴 달린 이동주택. 노매드 30라는 이동형 주택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길이가 30피트입니다. 한 9.2m 정도 되죠. 또한 이제 바퀴는 이 컨테이너의 앞뒤로 이제 조절이 가능해서 이제 험지에서도 무게를 잘 맞춰서 안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익스테리어 쪽은 강철판과 인조 목재 강철로 이제 마감돼서 유지 관리하기 쉽다고 하고, 내부에는 이렇게 이제 접이식 데크가 있고, 뒤쪽 계단은 윈치와 리모컨으로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주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소파와 TV는 뭐 당연하고 소형 에어컨과 열회수 공기 교환 시스템도 있다고 하네요.
주방은 최대 4명이 앉을 수 있고요. 오븐, 스토어, 세탁기, 건조기, 더블 싱크대, 냉장고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세면대, 욕조, 샤워기도 있다고 하네요. 전에부터 생각했지만은 그 컨테이너별로 이런 트레이만 만들어서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컨테이너하고 이제 그 선박에 실리는 컨테이너의 규격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농막이나 이런 거 이동할 적에 보통 5톤짜리 트럭에다 싣고 가는데, 그러지 말고 좀 더 이제 이런 거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이동하기 쉽게 만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EDC 티타늄 나이프. EDC 라이프라고 하는 이제 티타늄 나이프입니다. 이 EDC는 에브리데이 캐리라는 그 매시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런 생존 물품을 뜻합니다. 이 나이프의 재질은 S35VN이라는 재질인데요. 칼만을 위한 재질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전 재질인 S30VN이 더 낫다고 이야기들 하죠. 가격은 지금 세일해서 154달러 정도 하네요. 요즘 티타늄 나이프는 좀 뭐랄까요? 전 영상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좀 양아치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프는 좀 신사적이고 정통적이랄까요? 아무튼 단아미가 돋보입니다. 양아치스럽지 않다고 하는데 깡통 따고 칼 젓고 병 따고 약간은 그러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칼은 레저 활동할 적에만 가지고 다니세요. 촛불 디스크. 뭔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간단히 향초입니다. 전에는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향초가 있었지만은 요즘은 화재의 위험 때문에 간접열로 향초를 녹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분인 여석구 디자이너께서 만드신 거고요. 시간이 갈수록 녹은 촛농 부위가 있을 텐데요. 그때 중력에 따라 디스크가 이제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이제 비규칙적인 이제 초의 모양이 나오고요. 그 비규칙적인 이제 초의 모양을 보고 그 시간의 흐름을 가늠하네요. 뭔가 좀 낭만이 있어 보입니다. 촛농은 사진처럼 이제 아래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방식이네요. 촛농보다 치즈를 녹이는 건 어떨까요? 게임 포켓 디바이스, 약자로 GPD죠. 요 1년 사이에 스팀덱이나 레노버 레지온고 같은 제품을 보셨을 겁니다. 요 1년 사이에 스마트폰보다는 크지만은 노트북보다는 작은 새로 나온 휴대용 게임기들이 있습니다. 원래 원조로 보자고 하면은 윈도우 GPD라는 제품이 2015년도에 처음 원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게임기들은 대형 브랜드의 미래 진출을 위한 토대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 닌텐도 스위치가 탄생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이제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겼었죠. 하지만은 실제로 플레이하고 싶은 이 타이틀들은 여러 플랫폼하고 이제 호환이 잘 안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C를 통해서 여러 플랫폼과 다양하게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심리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스팀덱과 이 레노바의 레지온 같은 이제 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러한 제품들이 사그러들지 아니면 계속해서 신규 시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의 수요가 많은 이 시점에서 이러한 여러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이제 PC 기반의 게임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흥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게임기만 가지고 한번 제 유튜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임기들이 보통 한 100에서 150 사이 되는데요. 저한테 선물 주실 분. 골전도 보청기. 보통의 보청기들은 이제 귀에 장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죠. 하지만 설명하는 제품은 그 단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컨셉 제품입니다.
보통의 보청기들은 이제 클램핑 디자인으로 하는 대신 설명드리는 제품은 골전도 기술을 사용하여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무선 골전도 이어폰에 사용되는 기술로서 기술적으로는 입증이 된 것이죠. 또한 그 귀 뒤에 보이지 않게 숨길 수 있어서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물론 컨셉이다 보니 제품이 좀 크게 보입니다만 실제 제품으로 들어가면 귀 뒤에 부착되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떨어져?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스포츠 테이프와 유사한 접착 패드를 제안하고 있고요. 방수도 된다는 컨셉입니다. 실제 제품으로 나오기까지는 많은 보완이 이제 필요로 해 보이지만은 안 보이게 잘 다듬어지면은 실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골전도 보청기가 실용화되길 바랍니다. 텀블러 프로젝터. 일반의 프로젝터는 부피가 크다는 것이 단점이죠. 이러한 프로젝터의 단점을 막기 위해 이제 프로젝터들이 많이 소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소형화 제품 중에 텀블러 모양을 한 컨셉 프로젝터를 소개합니다. 이 프로젝터의 가장 큰 장점은 스탠드를 품고 있다는 거죠. 이 동영상처럼 이렇게 틸팅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평단도는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 이 이미지처럼 거의 핸드폰 또는 이제 소형 텀블러만한 크기이고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도 아주 빼어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도 캔 타입의 큰 거 2개 정도 들어가서 용량도 아주 뛰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광원의 밝기가 가장 문제가 되겠죠. 밝기가 확보가 된다면 가정용이나 캠핑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니 웨이브의 배터리 교체형 이어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배터리를 교체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체 가능한 배터리는 60mAh 정도가 되고요. 총 4개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기에 그 안에 다시 이제 충전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배터리는 한 750mAh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7일 정도, 168시간 정도의 대기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전체 세트의 무게는 128g이며 이어폰당 한 10g 정도에 불과해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기보다는 가볍네요. IP6의 방수를 제공하고요. 5.4 블루투스입니다. 이런 이어폰 같은 경우엔 장시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행에서 충전이 불가피한 사람들은 사용하기 좋겠습니다. 122, 123. 그 다음은 뭐지? 다시 시작해. 하나, 둘. 모듈식 인솔 에코 대셔를 소개합니다. 발꿈치와 중족골 부위에 이제 삽입물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체식 모듈형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삽입물을 바꿔 쓰다 보니까 그 사람에 따른 이제 지지력 및 충격을 이제 다르게 흡수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제품은 친환경적이라 조류 기반의 어떤 천연 재료와 플라스틱 그 제품 재활용을 했네요. 유사한 사례로 3D 프린터로 만든 인솔이 있는데요. 보통은 족상을 스캔한 후에 3D 프린터로 인솔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한 가지 재질과 그 재질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보급화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인솔은 2군데의 다양한 삽입물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에 맞는 쿠션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발꿈치 뒤쪽에 족저 근막염 때문에 좀 고생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에 치료를 여러 가지를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뒤꿈치 실리콘 패드를 삽입해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리콘 패드가 이리저리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이 인솔 안에 삽입을 한다면은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로도 될 것 같네요. 깔창의 의료기기와 레고 7난쟁이와 얼레리 꼴레리는 아니고요. 그 7난쟁이와 백설공주의 오두막 시리즈입니다.
이 레고 세트는 2228개의 조각과 10개의 피규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0개면은 7난쟁이, 공주, 왕자, 계모 여왕이겠죠. 아직 출시는 안 됐고요. 올해 3월 4일 날 판매 예정이며 한 220달러 정도 한다고 하네요. 이 레고는 초가지붕 고조의 이제 고풍스러운 숲속 별장과 초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물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두막 안에 들어가면 7대의 그 침대가 있는 침실, 그리고 식탁,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백설공주가 이제 독을 먹었을 때 그런 침대들, 다양한 게 구성되어 있네요. 이 뱃설공주는 원래 뱃살공주와 일곱난쟁이 이런 유머 버전이 많죠. 우리 국내 이제 웹툰에서 이제 나비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독 먹고 죽은 년이야 이렇게 패러디가 됩니다. 꿈과 계략이 가득한 레고 3D 프린팅 핸드백. 호주 디자이너 줄리아 코너가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이 줄리아 코너라는 분은 영화 블랙팬서의 주얼리를 디자인해서 유명한 분이라네요. 그녀의 웹사이트에서 이제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 디자인은 이제 말린 다시마의 모양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 다시마를 3D 스캔해서 3D 편집 툴로 이제 만든 제품이죠. 앞뒤로 열리는데 이건 그 안에 이제 경첩이 있고 맞물리는 부위는 작고 세밀한 걸쇠가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예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예를 들어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물건이나 조그만 물건들은 좀 조심해서 넣어야겠네요. 요즘은 3D 프린터로 옷도 만드는 시대입니다. 캠핑용 에어컨. 휴대용 에어컨을 소개합니다. 요즘은 춥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을 것 같네요. 이 휴대용 에어컨은 이제 냉동 모듈과 배기 모듈, 그러니까 실외기죠. 그거를 이제 결합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분리가 돼야지만은 에어컨의 성능이 높아지는 거는 모두 아실 겁니다. LCD 터치 모니터로 이제 설정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배출구는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 구석구석 시원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기존 휴대용 에어컨은 이제 무겁고 실외기가 분리가 안 되어서 좀 뭐랄까요? 그 성능이 발휘가 잘 안 되는데요. 이 제품은 한 손으로도 들 수 있고요. 빠른 분해와 조립으로 실외기를 분리해서 편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물리적 인터페이스. 한국 분들이 디자인하셨네요. 요즘은 이제 터치 스크린이나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들이 평면에 터치를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시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고풍의 디자인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복고풍의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피지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산업 디자인이나 인체공학 쪽에서 보면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사용자가 접근하냐의 이제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터치로 인해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죠. 이제 사람이 만약에 운전을 할 적에 그 단순히 이제 손 감각에 따라서 어떤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터치만 하다 보니까 시야가 그쪽으로 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류가 생기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물리적 인터페이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은 그 미적 감각이 떨어지는 제품들은 사람들이 외면하겠죠. 그냥 터치를 사용하죠. 하지만 이 디자인들은 워낙 깔끔히 잘 디자인되어 있네요. 제가 어떤 기계 설계를 할 적에 이런 것들의 옵션을 붙여서 하면은 더욱더 깔끔해지겠습니다. 이런 식의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가 이제 브라운이 이런 디자인을 잘하는데요. 한국 디자이너도 역시 멋지십니다.